9시 14분에 미국 해군 구축함 스프루언스는 북아라비아해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과 340m 거리에서 조우한다. 레이더 화면의 첫 번째 노르대함 미사일 발사 신호가 북동쪽 31도 방위에서 포착되는데, 이는 동시에 6발이 해수면을 스키밍하며 속도는 8마하, 발사 위치는 북동쪽 74km 지점이다. 이 발사 위치는 9시 27분에 이미 잡혀 있었으며, 이는 미사일 발사 47분 전, 스프루언스가 그 지점에 도착하기 47분 전부터 화물선의 자동식 선박 식별 장치가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시점이다. 스프루언스는 9시 14분의 정상 전투 태세가 아니었다. 현재는 선박 억류 작전을 수행 중이었으며, 선박 포트 측 후미에서 180m 떨어진 곳에 강인 플레이터 보트를 이용한 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또한 헬리콥터 MH-60R가 화물선 갑판 위 60m 상공에 머물며 2명의 승무원이 로프를 내려 착수하고 있었다. 방어 경계는 전투 전면 감시에서 억류 작전으로 전환된 상태였으며, 이는 이란이 스프루언스가 이전 23차례 억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감시하고 47분 전에 발사 준비를 마친 상황과 일치한다. 소피아 박중희는 9시 11분에 화물선의 자동식 선박 식별 장치 데이터를 검토했는데, 전자전 흐름에서 어떤 경고도 떠오르지 않아 일상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화물선이 북위 25.87도, 동경 57.23도 좌표를 9시 27분부터 계속 방송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선박이 시속 9노트로 이동한다면 좌표는 매 2~3분마다 갱신돼야 하지만, 이 선박은 44분 동안 동일한 좌표를 반복해 전송하고 있었다. 이는 선박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위치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이며, 북아라비아해 한가운데에서 44분 동안 멈춰 있는 이유는 명백하지 않다. 박중희는 이 현상이 단순한 전송 장치 고장이 아니라 적이 설정한 살상 구역임을 직감했다. 화물선은 정확히 이 좌표에 배치돼 노르 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는 통로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박중희는 9시 11분에 이 상황을 보고하고 자동식 선박 식별 장치 이상 현상, 44분 동안 정지한 좌표, 시속 9노트 이동에 부합하지 않음 등을 기록했다. 보고는 9시 13분에 다시 검토돼 노후한 민간 선박의 전송 장치 오작동으로 판단돼 작전은 계속 진행되었다. 박중희는 이 결론을 2초간 검토한 뒤 방위 전자 수신 장비를 열어 북동쪽 31도 방위의 전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노르 미사일은 발사 플랫폼과 지속적인 암호화된 데이터 링크를 유지한다. 이 링크가 끊기면 미사일은 마지막으로 받은 좌표로 비행한다. 시속 9노트로 이동하는 스프루언스는 분당 280m를 이동하므로 2분간 전파 차단 시 미사일은 선박이 떠난 뒤 560m 뒤에서 목표를 잡는다. 박중희는 9시 11분부터 북동쪽 31도 방위의 전파를 모니터링하며 새로운 발사 제어 시스템이 발사 전 10에서 15분 사이에 전파 연결을 확인하는 과정을 찾았다. 9시 12분에 전파 교환 신호가 포착되었으며, 이는 발사 2분 전, 즉 9시 12분에 발사 제어 시스템이 미사일과 목표 좌표를 확인하는 핸드쉐이크 신호를 전송한 순간이었다. 이때부터 박중희는 암호화된 주파수를 분석해 위조 신호를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 9시 14분에 미사일이 발사되자 스프루언스는 즉시 전투 태세로 전환했다. 억류팀은 강인 플레이터 보트를 최대 속도로 복귀시키고 헬리콥터는 화물선에서 이탈해 상승했다. 모든 승조원은 전투 스테이션으로 이동했으며 수직 발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당시 스프루언스는 전투 태세가 완전하지 않았는데, 대함 미사일 재고의 40%만이 억류 작전 방어 구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남은 표준형 대함 미사일은 4차례의 정밀 격파에 충분했으며 적의 6발이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다.
전술 담당 장교는 상황을 파악하고 무기 사용 허가를 내리자 전투 시스템이 목표를 향한 해결책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표준형 대함 미사일이 9시 15분에 발사돼 41km 거리에서 목표를 격파했다. 두 번째는 38km, 세 번째는 34km에서 두 발의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적을 격파했다. 네 번째는 29km에서 한 발로 격파했으며 이렇게 네 발이 파괴되고 두 발이 아직 접근 중이었다. 남은 표준형 대함 미사일 재고는 소진됐고 남은 시간은 4분 1초였다. 박중희는 9시 17분 44초에 전파 수집을 마치고 44분간의 암호화된 전파를 이용해 위조 신호를 완성했다. 이는 미사일이 실제 위치와는 다른 좌표를 받게 하는데 충분했다. 첫 번째 남은 미사일은 9시 17분 51초의 위조 데이터를 받아 목표를 800m 앞쪽 좌표로 틀어놓았다. 이 미사일은 물 표면에서 선박에서 800m 떨어진 지점에 폭발했으며 물 기둥이 30m까지 솟구쳤다. 충격파는 선체에 미세한 진동을 남겼지만 승조원은 거의 느끼지 못했다. 두 번째 남은 미사일은 9시 17분 38초에 종말 유도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는 박중희가 위조 신호를 전송하기 6초 전이었다. 종말 단계에서는 유선 유도가 무효화되고 미사일 자체 음향 탐색기가 작동한다. 이 탐색기는 9시 17분 38초에 스프루언스의 추진 소음을 포착했으며 4개의 가스 터빈과 2개의 추진축이 시속 28노트로 움직이는 소리를 탐지했다. 탐색기는 데이터 링크가 전달하는 어떠한 정보도 무시하고 실제 소음을 따라갔다. 미사일은 남은 41km 거리에서 목표를 추적했으며 물결 위를 6m 높이 비행하면서 레이더 반사 신호가 파도 사이에 끊겼다가 다시 나타났다. 마지막 발사 단계에서 미사일은 6m 높이에서 물 위를 비행하며 41km 거리에서 목표를 향해 돌진했지만 충격 전자 장치가 파편으로 파괴되었다. 탐색기 하우징은 3003분 초 안에 파편에 의해 파손되었고 탐색기는 41km 거리에서 소리를 잃었다. 이후 미사일은 마지막 명령된 방향을 그대로 따라 물속으로 94m를 비행했다. 그 방향은 스프루언스의 선체에서 94m 떨어진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결국 물에 충돌해 41km 거리에서 선박의 오른쪽 앞쪽에 떨어졌다. 폭발은 165kg급 형상 폭탄을 탑재했으며 이는 선박의 선체를 관통하기 위해 물 충돌 시 점화되는 방식이다. 폭발은 물속에서 위쪽으로 압력 파동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좌우 방향으로 파동을 전파했다. 좌측 파동은 41m의 개방 수역을 가로질러 스프루언스의 오른쪽 앞쪽에 도달했으며 이는 앞쪽 다리창을 모두 파손시키고 포트 측 레이더 안테나를 손상시켰다. 이 충격으로 승조원 11명이 앞으로의 구역에서 넘어졌으며 포트 측 레이더는 완전히 정지하고 스타보드 측 레이더만 작동했다. 선박은 오른쪽으로 0.4도 기울었고 배수 시스템이 3분 11초 만에 복구되었다. 침수는 없었으며 9시 24분에 전투 준비가 완전히 복구되었다. 박중희가 수집한 44분간의 전파를 이용해 만든 위조 신호는 정확히 11m 오차 범위 내에서 발사 위치를 고정했으며 그 결과 9시 19분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8발이 같은 창에서 발사돼 화물선을 타격했다. 화물선은 무인으로 확인됐으며 착륙 직전 헬리콥터가 선체에서 10초 동안 열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 9시 29분에 두 발의 토마호크가 동시에 화물선을 타격했으며 발사 위치는 9시 31분에 사라졌다. 화물선은 9시 33분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 전체 작전은 이란이 스프루언스가 억류 작전과 전투 감시 사이에 방어 태세가 분산된 순간을 노린 정교한 매복이었다. 이란은 47분 전에 특정 좌표에 유인 선박을 배치하고 그 좌표를 중심으로 6발의 최신형 대함 미사일을 배치했다. 발사는 스프루언스가 정확히 북위 25.87도, 동경 57.23도에 도착하도록 설계됐으며
자동식 선박 식별 장치가 47분 전부터 그 위치에 머물고 있다는 신호를 제공했다. 박중위는 9시 11분에 이 이상 신호를 포착했지만 상부 보고 체계는 이를 전송 장치 고장으로 판단해 9시 13분에 보고를 마무리했다. 결국 박중위는 44분간의 전파만을 이용해 두 발의 미사일을 위조 신호로 유도했으며 그중 하나는 목표를 비껴 물에 폭발했고 다른 하나는 음향 탐색기에 의해 목표를 잡아 물 표면에서 41m 떨어진 지점에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선박은 창문 파손과 레이더 손상을 입었지만 침수 없이 전투력을 유지했다. 마지막으로 이란이 준비한 발사 위치는 41분 만에 사라졌고 작전은 완전히 종료되었다.